안녕하세요. 구기모입니다. 자, 생성형 AI 챗GPT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챗GPT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한 정의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챗GPT의 사례, 뭐 학생이나 학업으로서의 어떤 사례, 그리고 이제 업무적으로 봤을 때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죠. LLM, 영어로는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하는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LLM에는 챗GPT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한국어 서비스가 결정된 바드, 구글의 바드까지도 이 LLM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각각의 종류, 그리고 간단하게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챗GPT를 사용하는 모습들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뭐 번역이라든가, 혹은 뭐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뭐 요약을 한다든가, 몇 가지 여러분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는 핵심 기능이죠.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뭐 일종의 우리가 질문에 어떤 코딩의 느낌을 더한 뭐 그런 느낌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프롬프트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어떤 톤을 설정하거나 그런 부분들, 질문의 기술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는 약간은 스마트한 팁, 그런 부분들, 디지털을 이제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챗GPT란 무엇인가 정의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 전에 다음 이미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1960년대 사무실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제 전화기가 있고 전화 통화를 하는 분이 계시고, 자, 책상 위에 보면은 수많은 서류들, 그러니까 종이로 되어 있는 서류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펜이 이렇게 놓아져 있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사무실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고, 그 다음에 업무하는 방식들을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은 종이에다가 펜으로 글을 쓰거나, 또 표가 필요한 경우에는 뭐 자를 대고 표를 그릴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만약 계산을 한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지금이라면 뭐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할 수 있고, 뭐 PC에서도 자동으로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국내 같은 경우는 계산기도 구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주판으로 계산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당시에 일을 잘하고 생산성이 높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글씨를 좀 이쁘고 잘 쓰고 표도 깔끔하게 그리고 이 주판을 빨리 쓰는 그런 부분들이 뭔가 생산성을 많이 좌우하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1970년대가 되면서 계산기도 쓸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타자기가 나오면서 손으로 쓰는 형태의 서류들이 이제 타자기를 통해서 조금 더 깨끗한 문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타자도 좀 빨리 칠 줄 알아야 되고, 계산기도 활용하면서 심지어 해외에 팩스를 통해서 문서를 전달하기까지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가 넘어가면서 PC, 퍼스널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그 컴퓨터에는 또 인터넷, 그리고 오피스 프로그램들이 탑재되면서 생산성을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피스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생산성을 높게 보여주는 아주 지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뭐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과연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것들이 생산성을 좌우하는데 영향을 많이 주게 될까요? 네, 그렇죠.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위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생산성에 엄청난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챗GPT 그리고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업무에 어떻게 접목하는지 잘 들어보시고 바로 적용해서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챗GPT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챗GPT에서 챗은 채팅, 뭐 떠들다, 대화하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자,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기 학습을 통해서 답변을 생성하고 그다음에 대량의 데이터와 맥락을 처리할 수 있는 변환기다라고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챗, CHAT, 이 챗에 있고요. 두 번째는 출시 2달 만에 유료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유료화, 비용을 내고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과거에 우리가 일반적인 뭐 포털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터넷 웹 서비스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혹은 광고를 보는 형태였다면, 자, 챗GPT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챗GPT 사용하시면 그 결과물에 광고가 보이지 않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포털 서비스들을 하는 업체들, 이 기업들은 광고를 더 이상 보여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없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유료화가 진행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챗GPT를 쓰면서 좋은 느낌보다는 뭔가 거짓된 느낌, 마음에 들지 않는 답변을 받으셨던 분들은 대부분 챗GPT를 검색 형태로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챗GPT의 챗은 채팅을 의미한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 네이버나 구글에서 평소 했던 검색 방식으로는 좋은 답변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앞으로 챗GPT는 검색이 아닌 채팅 형태다라고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챗GPT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어떤 발전된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픈 AI의 최대 주주죠.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챗GPT 기술을 갖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비스하고 있는 웹브라우저 엣지, 그리고 검색 엔진인 빙에 탑재했고요. 최근 5월에는 코파일럿이라는 서비스를 발표하면서 챗GPT를 오피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모니터링 기간이지만 이 모니터링 기간이 끝나면 이제 누구나 코파일럿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챗GPT에서 나온 그런 정보들을 갖고 코파일럿에 가서 워드를 선택하면은 자동으로 워드를 만들어주고, PPT를 선택하면은 PPT 자료를 이미지까지 첨부해서 알아서 배치해서 만들어주는 자동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을 정말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챗GPT는 미국 의사 면허 시험도 통과했다고 하죠. 자, 그리고 3관왕, 그래서 MBA, 그다음에 로스쿨 의사 면허 시험까지도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챗GPT는 1억 명이 가입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입을 했고요. 자, 그래서 구글과 유튜브는 8년, 2년 1개월이 걸렸지만 챗GPT는 2달 만에 가입자가 1억 명이 넘었습니다. 자, 챗GPT는 현재 3.5에서 4.0으로 업데이트가 됐지만 4.0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료로
월 $20를 결제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내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챗GPT 3.5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마저 구글에서는 바드를 출시했지만 초창기 바드는 오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은 부분들이 업데이트 되면서 바드로도 꽤 좋은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챗GPT는 과연 구글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챗GPT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과 업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자, 우선은 학업, 학생들의 어떤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학생들은 보통 학교에서 이제 과제물, 레포트,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를 또 써야겠죠. 자, 그다음에 졸업 논문이라든가 혹은 다른 학위를 준비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논문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자, 첫 번째는 그냥 질문해봤습니다. 인공지능이 앞으로 직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냥 서술 형태로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자, 레포트를 쓰고 싶은데 목차를 만들어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목차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이 목차를 갖고 레포트를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위 내용을 참고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써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 목차를 찾았기 때문에 그 목차를 참고해서 써달라고 하면은 그 목차대로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위 내용을 참고해서 레포트를 작성할 텐데,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밝혔죠. 자, 이거는 제가 처음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채팅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한번 소개하면 거기에 맞게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난 대학생이고 너무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대학생이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써달라고 했더니 써줍니다. 순식간에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현재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전공하고 있는 그 과목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중견기업 마케팅 팀에 입사 지원을 하고 싶다. 온라인 마케팅 전략이라는 아이디어를 이제 포함해서 뭔가 나의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간단한 소개와 함께 온라인 마케팅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자기소개서를 써줬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씩 더 질문을 바꿔가면서 질문을 하게 되고 나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주면 줄수록 더 좋은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이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만들어 간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 내용들을 다시 참고해서 졸업 논문을 작성해 달라고 했더니 관련된 논문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작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챗GPT의 많은 사례들 때문에 이제 대학생들, 대학들 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국제학교 학생들 경우에는 이 챗GPT로 과제를 써서 전원이 0점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또 이런 사례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자, 저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챗GPT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더욱더 잘 사용하게 된다면 과연 이것들을 모두 잘 막을 수 있을까? 네. 챗GPT로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우리가 표절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표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네,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지침이라든가 법조항들이 사실은 없는 상태죠. 네, 그렇다고 이걸 막을 수 있냐? 막기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업무, 많은 시스템들이 아예 시스템 자체가 발전되고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회사 업무 한번 볼 텐데요.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약하기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엑셀 함수식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파이썬의 간단한 코딩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제품 아이디어를 우리가 획득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통계청 사이트에 가서 통계 자료를 파일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 붙여놓은 데이터를 통해서 관련된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수합 분석. 우리가 보통 마케팅 전략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합 분석인데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이 가능한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기업명만 써도 마케팅 믹스, 수합 분석,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해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을 위해서 전략을 세워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전략도 세워줬고요. 자, 그 다음에 광고 문구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광고 문구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웹페이지를 채우기 위한 랜딩 페이지 제작을 요청했더니 랜딩 페이지까지 써줬는데요. 제가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구조화 작업을 할 때는 대괄호를 단어 사이사이에 껴놓으시면은 구조 형태를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글을 써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로그 글쓰기도 어느 정도의 주제만 이야기해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채용 공고도 직업에 대한 정확한 명칭만 적어준다면 기본적인 포맷을 탑재한 채용 공고를 이런 식으로 써주기도 합니다. 자, 그 외에도 간단하게 뭐 장문, 어떤 뭐 음악의 작사를 한다든가 간단한 뭐 시나 글을 쓴다든가 그리고 번역, 그다음에 뭐 리서치, 아이디어, 롤플레잉, 요약 정리는 앞서 말씀드렸죠. 뭐 분석하기라든가 뭐 조언하기, 이메일. 최근에 미국의 정치인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챗GPT를 통해서 연설문을 쓴다고 하죠. 그래서 연설문까지도 굉장히 손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창작물까지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사례들을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LLM, 거대 언어 모델의 종류, 그리고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실은 여기 보여지는 것보다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는데 제가 거의 대부분의 도구들을 사용해 보고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그 중에 뽑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천해 드리는 이 8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픈 AI 사이트죠. 오픈 AI 사이트에 가서 그냥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오픈 AI, 챗GPT 사이트 같은 경우는 영어가 기준으로 되어 있고 한글 사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챗GPT 4, 3.5 무료 버전, 유료가 4가 아닌 무료 버전을 쓰는 경우에 한글의 정확성도 조금 떨어지게 되고 속도도 좀 느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웍스, AI 웍스라는 사이트인데요. 챗GPT의 기술을 가지고 와서 한글화 작업을 통해서 한글로 이 챗GPT를 쓸 수 있게 서비스 해주고 있는데, 자, 이 사이트에서는 챗GPT 3.5는 무료로 쓸 수 있고요. GPT-4 4.0 같은 경우는 월 현재 기준으로 50개까지 질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챗GPT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죠. 2021년 9월 이전의 데이터만 학습했기 때문에 최신 자료를 얻을 수가 없는데, 자, 최신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구글의 바드를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간단하게 바로 웹브라우저에서 검색과 함께 쓰고 싶다. 그러면은 크롬 브라우저 대신 엣지 브라우저의 빙 검색 엔진을 사용하시면 챗GPT를 검색 형태로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쓰기나 여러 가지 포맷에 최적화되어 있는 리튼이라는 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에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보카도 메일. 자,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는 에스크업, 그리고 PDF 파일을 분석하는 챗 PDF라는 사이트까지 있습니다. 자, 요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PDF 파일을 분석하고 요약하고 질문할 수 있는 사이트, 바로 chatpdf.com입니다. 자, 이 사이트의 장점은 일단은 파일 2개까지는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 없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이렇게 드롭 PDF 히어리라는 곳이 보이죠? 여기에 PDF 파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PDF 파일을 업로드하면은 그 PDF 파일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아주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카카오톡의 에스크업이라는 채널을 활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카카오톡에 가셔서 위쪽에 보시면 아마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콘을 선택하신 다음에 카카오톡 검색창에 영어로 에스크업이라고 검색하시면 채널이 나옵니다. 이 채널을 추가하시면 그 이후부터는 이 카카오톡으로 이 챗봇과 대화하듯이 챗GPT를 쓰실 수 있고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는 아주 간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에스크업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도 구글 바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챗GPT의 가장 큰 단점이죠. 현재 챗GPT는 2021년 9월 이전의 데이터, GPT 3.5든 GPT 4든 마찬가지로 2022년, 2023년의 정보는 아직 학습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들을 찾을 때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구글의 AI죠. 바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구글 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검색창에 바드라고 구글 바드라고 검색하시고 접속을 하시면 자, 이렇게 구글 바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제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특히 최신 정보들을 아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국내에서 예를 들면은 최근에 있었던 행사, 세계적인 행사였죠. 잼버리. 근데 2023년 잼버리 대회에 대해서 챗GPT에서 검색을 하면 확인이 불가하다고 나오지만 구글 바드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찾아서 알려주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사용할 때는 구글 바드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챗GPT의 그 한글 속도의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글 최적화되어 있는 사이트, 바로 웍스 AI입니다. 3.5는 무제한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GPT-4는 월 50크레딧, 그러니까 50개의 질문을 할 수 있다. 현재 3.5와 GPT-4를 모두 서비스하고 있는 매우 편리하고 빠른 속도로 한글을 쓸 수 있는 웹사이트. 사용법은 거의 UI 자체까지도 챗GPT와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아마 챗GPT를 써보시면은 이 AI 웍스 또한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AI 웍스의 또 다른 장점이 뭐냐면 바로 스마트폰에 동일한 이름의 앱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는 앱을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가입할 때 동일한 계정을 사용했다면 동기화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스마트폰과 PC의 내용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엣지 브라우저와 빙 검색 엔진인데요. 컴퓨터에서 엣지 브라우저를 쓰시면 엣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 되고 나서부터는 바로 우측창에 빙 엔진이 뜨는데, 이 빙 엔진을 활성화시키면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바로 챗GPT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심지어 글쓰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쓰기에는 매우 편리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마트폰에서는 빙 앱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에서도 엣지 브라우저에서 빙 검색 엔진을 통해서 챗GPT를 쓰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튼 같은 경우는
글쓰기에 매우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리튼 검색하고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되는데,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AI 웍스와 마찬가지로 이 리튼도 챗GPT 3.5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자, 리튼은 4.0까지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창에서 GPT 3.5와 4를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툴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챗봇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 편의에 맞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하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또 리튼을 사용하시면은 그런 불편함들을 또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메일에 최적화되어 있는 아보카도 메일을 사용하시면 이메일에 관련된 특화 서비스들. 근데 사실은 이 아보카도 메일 역시 이메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메일 외에도 굉장히 긴 글을 요약한다든가, 질문을 추천한다든가, 외국어를 교정해 준다든가, 보도 자료를 작성한다든가, 전략을 세운다든가, 혹은 사업 계획서를 쓴다든가, 교육 커리큘럼을 짠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챗GPT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아주 쓰기 쉽게 아예 항목화 시켜놨기 때문에 질문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대신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미리 마련해 놨기 때문에 간편하게 쓸 수 있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개를 쭉 해드린 이것들을 사실은 모두 꼭 다 사용해야 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업무에 맞게 필요한 어떤 것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한 두세 개 정도씩 쓰신다면은 단점을 보완하고 또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방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다 써야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꼭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 한 번씩 써보시고 업무에 잘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챗GPT 사용하기 제대로 된 활용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번역, 요약, 이메일 등 여러 가지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챗GPT의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어떤 표절, 지적재산권 침해 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논란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2021년 9월 이전의 데이터만 학습했기 때문에 어떤 최신 데이터를 찾을 수 없고, 아직까지 데이터라는 것이 약간의 편향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인종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일종의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왔는지 출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짜 뉴스의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챗GPT 사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또 도움이 될 만한 확장 프로그램을 한번 알려드릴 텐데, 자, 크롬 웹 브라우저에서 크롬 웹 스토어를 검색하시면 크롬 브라우저에 설치가 가능한 확장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 있는 스토어가 나옵니다. 자, 그 스토어에 들어오셔서 자, 첫 번째 검색 프로그램은 웹챗 GPT인데요. 자, 웹챗 GPT가 뭐냐면, 자, 챗 GPT는 2021년 9월 이전의 데이터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설치하시면 최신 정보도 찾아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필요할 때만 확장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쓰시고, 평소에는 꺼놓고 쓰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챗GPT 옵티마이저라는 확장 프로그램인데, 자, 이 프로그램은 보통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거를 다른 곳에 옮기려면은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겨야 되는데, 자, 이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복사하기가 생기기 때문에 외부에 붙여넣기 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프롬프트 지니. 자, 프롬프트 지니는
챗GPT가 한글로 질문했을 때 정확성도 살짝 떨어지고 속도도 어느 정도 저하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챗GPT를 쓰신 상태에서 한글로 질문을 하면 그 한글 질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질문하고 받은 그 영어로 된 결과물을 다시 한글로 번역해서 보여주는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아주 편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사실 프롬프트 지니가 가장 중요한 확장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좀 긴데요. 유튜브 앤 아티클 서머리 파워드 바이 챗GPT. 자, 이 확장 프로그램은 우리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볼 때 이 확장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그 영상의 내용 중 텍스트, 그러니까 음성을 텍스트로 다 갖고 와서 요약해주는 확장 프로그램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대로 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근처에 있다면 이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컴퓨터로 저랑 같이 실습을 해보시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냥 영상을 보고 그렇구나 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사실 여기 나오는 질문들을 직접 같이 입력해 보시고 사용하시는 게 바로 챗GPT를 쓰고 적용하는데 그리고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우선은 제가 구글에서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검색했어요. 자,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인터넷 오브 띵스는 한글로 하면은 사물 인터넷이죠. 자, 사물 인터넷을 구글에서 한글로 검색을 하면은 이제 그때그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적게는 400만 개부터 많게는 1000만 개까지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5, 600만 개 정도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사물 인터넷으로 검색했을 때보다 더 많은 검색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영어로 검색하는 겁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면은 인터넷 오브 띵스 영어로 검색했더니 검색 결과가 60억 개가 나오죠. 자, 지금 현재 온라인에 있는 데이터 중에 한글로 되어 있는 데이터는 1%도 안 된다고 하는데요. 영어로 되어 있는 데이터는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한글로만 검색한다. 자, 네이버에서 한글로만 검색하면 1%도 안 되는 데이터에서 찾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영어로 구글에서 검색한다면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의 60% 이상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검색했고요. IBM 사이트가 바로 나와서 IBM 사이트에 접속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위에 보시면 빨간 박스가 있죠. 더 인터넷 오브 띵스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their bottom line으로 끝나는 이 글을 저는 복사해서 챗GPT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칸을 띄우고 싶으실 때는 꼭 기억하세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시면은 질문을 보내지 않고 칸 바꾸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에 조금 잘려있지만 영어를 붙여넣기 하고 제가 한글로 번역해줘가 두 칸이 떨어져 있거든요. 자, 그거는 Shift 누르고 엔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번역해줘라고 했더니 한글로 아주 깔끔한 번역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번역한 내용을 갖고 요약을 해봤습니다. 위 글을 5줄로 요약해줘. 자, 10줄로 요약해줘. 뭐 5줄로 요약해줘. 200자로 요약해줘. 한 줄로 요약해줘.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쓰시면 거기에 맞게 굉장히 정확하게 요약을 해준다. 자, 그런데 보통 한 줄로 요약하게 되면은 거의 그 단어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메일을 보낼 건데요. 자, 제가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했죠. 나는 대학교 교수다. 학생들에게 단체 이메일을 보낼 거야 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조건들이 있죠. 자, 그래서 조건들을 내세울 때는 우물정자, 요새 젊은 친구들은 해시태그라고 하죠. 샵,
네, 그걸 쓰시고 첫 번째 내용이라고 썼어요. 제가 내용. 그리고 이번 학기에 수고가 많았다. 방학을 알차게 보내길 바란다.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최대한 부드러운 말투로 썼으면 좋겠고, 그래도 교수의 적당한 권위가 느껴지는 내용, 그 다음에 10줄 정도의 양, 형식은 이메일 하고 엔터 누르면 거기에 맞게 네, 답변을 통해서 이메일을 만들어 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쓰기를 할 건데, 자, 나는 교수다. 그리고 너는 인공지능의 전문가다. 자, 이번에는 페르소나를 만들었죠. 나에 대한 거를 일단 소개했고, 그 다음에, 네, 이 챗GPT한테, 네, 페르소나를 통해서, 어떤 거를 네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예를 들면은, 금융 관련된 정보를 이제 만들고 싶으실 때는, 앞으로 너는 금융 전문가야. 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죠.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답변을 얻고 싶다면, 너는 앞으로 무슨 선생님이야. 하고 나서 질문하는 것과 그냥 질문하는 것은 많은 차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나는 교수고 너는 인공지능 전문가야 라고 네, 페르소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하는 거예요. 짧은 에세이를 쓰고 싶다. 네, 교수로서 쓰는 거죠. 네. 그런데 주제는 인공지능이 미래의 직업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써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조를 정할 수 있어요. 구조. 자, 구조를 정할 때는 이렇게 생긴 괄호 있죠? 대괄호라고 하잖아요. 대괄호로 구조를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제목,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4가지 구조를 만들었죠. 자, 그러면 그 구조에 맞게 답변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획서, 기획안, 그 다음에 블로그 글쓰기, 짧은 논문, 산문 이런 것들 쓰실 때도 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괄호, 조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물정자, 해시태그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질문량을 줄이고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기사 요약인데, 자, 2023년 올해죠. 올해 잼버리에 관한 기사를 요약한다. 네. 이거 요약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답변은 2021년 9월 이후에 게시된 실시간 정보나 기사에 접근할 수가 없고, 네. 그래서 2024년 잼버리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럴 때 어디서 쓰면 될까요? 그렇죠. 이럴 때는 구글의 바드를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023년 한국에서 열린 잼버리에 대한 긍정적인 신문 기사를 5개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바로 추천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또 이렇게 궁금하다고 저한테 그 문의를 주신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그냥 바드를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다 써본 결과 이게 이제 저만의 생각일 수는 있지만, 글쓰기를 만들어내거나 요약하거나 어떤 그 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아직까지 바드가 챗GPT를 넘어서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소에는 챗GPT 형태의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다가 최신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드를 쓰고 그 바드에 대한 정보를 갖고 다시 챗GPT를 활용하는 그런 형태가 현재 아직까지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프롬프트 기술을 활용한 질문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는 챗GPT와 같은 이 AI 모델이 응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어, 일종의 코딩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프롬프트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질문의 퀄리티, 답변의 퀄리티가 매우 빠르게 많이 변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몇 가지 방법, 중요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투 지정하기인데요. 어떠한 말투로 작성해줘. 초등학생 말투로 작성해줘.
격식 있는 말투로 작성해줘. 재미있는 말투로 작성해줘. 네, 그런 형태를 쓰실 때 말투 지정하기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황 설명하기인데요. 자, 너는 지금부터 뭐뭐야. 좀 전에 저희가 페르소나 말씀드렸죠. 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너는 초등학생이야. 너는 진로 상담사야. 너는 여행 가이드야.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갈 예정이에요. 그러면 가기 전에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사실 여행 가는 목적지를 정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맞는 비행기 티켓이나 숙소를 예약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계획을 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너는 앞으로 여행 전문 가이드야. 여행 전문가야. 이렇게 먼저 말을 던져 놓는 거죠. 그러면 알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고 몇 명이 가고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우리는 액티비티 한 거보다는 조금 조용하고 쉴 수 있는 여행을 원하는데 거기에 맞는 3박 4일 일정을 계획해줘. 그럼 계획을 해주겠죠. 네. 그래서 상황 설명하기를 잘 활용하시는 게 매우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 비슷하긴 한데 직업이나 역할 이렇게 행동해줘, 말해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했었던 저희 요약하기. 그래서 몇 글자로, 몇 줄로 이렇게 요약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인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 그리고 범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수록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행 가고 싶어. 그러면은 어느 국가로 가고 싶은지, 어느 도시로 가고 싶은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죠. 요리 알려줘. 네, 어떤 요리인지, 그리고 그 요리에 대한 제한 사항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매우 불분명하죠. 자,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다음 주말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활동 5가지를 추천해달라. 30분 이내에 만들 수 있는 채식 파스타 레시피를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6번째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나 통계 자료들을 여러분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 자료를 토대로 어떤 거를 해줘. 이 자료를 토대로 몇 글자로 요약해줘. 이런 식으로 할 때 기존 자료를 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효과적인 프롬프트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명확한 목적 설정, 쉽고 간결한 표현, 열린 질문보다는 닫힌 질문, 수행 작업의 조건으로 구체적, 그리고 지시하는 맥락을 함께 제공하고 또 사용자 관점을 고려하고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유도 질문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네. 자, 그래서 이 오렌지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프롬프트 기술을 한번 잘 늘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분야별로 자주 사용하는 프롬프트들이고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더 자료가 필요하시면은 구글에서 프롬프트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 더 좋은 질문들 또 많은 분들이 잘 사용하는 질문들을 또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찾아보신 다음에 업무에 또 접목해 보시고 질문들을 많이 해보시는 게 이 프롬프트 기술을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은 맥락과 요구사항을 자세하게 입력을 해보는 겁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나의 최근 관심사라고 제가 써놨고 그 옆에다가 세미콜론을 했죠. 자, 그 다음에 5가지 키워드를 입력했는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NFT, 메타버스, 빅데이터 이렇게 5가지를 써놨는데요. 그냥 쓰셔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하이픈, 그러니까 단어 앞에다가 이렇게 빼기라고 하죠. 네, 그 하이픈을 입력하고 쓰시면 좀 목록을 정리하는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제가
위 관심사를 섞어서 쓸 수 있는 글의 주제를 세 가지를 답변을 달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그 한글보다는 영어가 더 많은 글자를 사용할 수 있고 조금 더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글로 질문을 했지만 답변 자체는 또 영어로 받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영어로 답변해줘 했고, 자,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장황한 설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형용사와 불필요한 말은 빼고 사람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주제였으면 좋겠어 라고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답변 자체가 영어로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거를 그냥 복사해다가 뭐 번역기, 뭐 구글 번역기나 디플 같은 번역기를 사용하셔도 되겠지만 그냥 웹브라우저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한글로 번역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통해서 받은 답변의 이 세 가지 주제가 이렇게 산업혁명, 디지털 영역 잠금 해제, 그다음에 AI 기반의 통찰력. 이건 이제 번역이기 때문에 약간은 어색한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또 여러분들이 잘 풀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세부 질문을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제가 세 가지 주제를 뽑았잖아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서브 토픽을 다시 영어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자, 이번에는 해시태그를 걸었죠. 해시태그에 조건이라고 제가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 밑에 나오는 것들에 대한 조건을 따져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시가 포함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최대한 흥미로운 주제였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제가 조건을 달았는데, 사실 해시태그 조건하고 그 밑에 하이픈 쓰신 다음에 이렇게 짧게 쓰셔도 되지만, 뭐 그냥 이 해시태그를 쓰지 않고 쓰겠다 한다면 위 주제 중 첫 번째 주제에 대해 서브 토픽을 영어로 만들어줘, 예시가 포함되고 최대한 흥미로운 주제였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쓰셔도 되기는 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쓰는 경우에는 앞과 중간과 뒤에 질문들이 뭐 순서가 바뀌거나 이 챗GPT 자체가 또 약간 오역을 하는 경우가 가끔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시태그와 나눠서 항목 형태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답변을 받은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한글로 번역을 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또 답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질문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챗GPT와 채팅을 하다가 이 답변이 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기 전에 잘못해서 엔터키를 눌렀을 경우, 혹은 원하는 의도의 질문 순서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사실 위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고 좀 이런 부분에 내용을 채워서 다시 답변해줘, 뭐 이렇게 사실은 보완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자, 그런 경우에는 계속 채팅방 자체에 대화가 계속 늘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토큰이라고 해서 그 방 안에서 쓸 수 있는 어떤 그 글자의 양이 한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GPT 3.5인 경우에는 한 채팅방에서 쓸 수 있는 토큰의 양이 4,000 토큰으로 제한이 되는데요. 자, 4,000 토큰 할 때 그 토큰은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NFT의 그 T가 바로 토큰인데, 이거를 이제 글자로 환산하면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 4,000 토큰을 한글로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보통 한 6,000자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한글이 아닌 영어의 경우에는 한글의 거의 10배, 6만 자 이상을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 한글로 질문하더라도 답변을
영어로 받는 경우에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또 이런 부분들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거나 혹은 잘못 엔터키를 클릭했을 경우에는 자, 잠시 멈추신 다음에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그 연필 이렇게 필기하는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자, 이걸 클릭하시면은 수정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신 다음에 Save and Submit을 다시 클릭하시면 그 방금 앞서 질문한 내용과 답변이 사라지고 다시 그 상태에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채팅방의 토큰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거는 긴 글을 잘라 넣어서 처리하기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한글이 6천자고 이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어는 10배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유료의 경우에는 딱 2배씩입니다. 그래서 한글이 12,000자, 영문이 12만자에서 13만자 정도 되는데 자, 아무리 그렇더라도 웹페이지에 있는 굉장히 긴 글을 복사해서 챗GPT에 붙여놓고 번역을 하거나 혹은 요약을 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은 그 텍스트를 붙여놨을 때 이 챗GPT가 그걸 한 번에 다 읽고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뭐 띄어쓰기라든가 중간에 어떤 질문을 띈 뉘앙스의 글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얘가 갑자기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읽기가 너무 많은 양이다라고 답변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먼저 세팅을 해놓고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위쪽에는 영어로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한글로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제가 약간은 존칭이 섞여 있긴 한데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앞으로 내가 너한테 아주 긴 글을 붙여넣기 해서 보낼 거야. 그런데 내가 완료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냥 오케이 혹은 알겠습니다. 이거 둘 중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보통 오케이를 쓰는데 오케이라고 하고 맨 마지막에 내가 완료라고 답변을 하면 그때까지 내가 붙여놓은 글들을 모두 모아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요약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미리 밝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굉장히 긴 웹페이지 글을 한 3등분 정도 합니다. 제가 그냥 마음속으로 하는 거예요. 3등분을. 그래서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붙여넣기 하고 엔터 누르면 얘가 오케이 하겠죠. 왜냐면은 제가 완료라는 말 쓰기 전까지는 다른 답변을 하지 말고 그냥 오케이로만 답변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중간 정도 되는 글을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엔터 누르면 또 오케이 할 겁니다. 맨 마지막에 끝까지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엔터 누르기 전에 아랫줄에다가 제가 완료라고 한 번 더 쓰면 이제 챗GPT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네, 그 3번에 붙여넣기 한 글을 제가 원하는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30줄로 요약해줘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얘가 요약을 해주겠죠. 자, 그래서 긴 글을 잘라서 넣으실 경우에는 이런 방식을 쓰시면 되는데 얘도 완벽하게 오류 없이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3번까지 붙여넣기를 할 건데 2번 붙여넣기 하는 순간 갑자기 요약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잠시 멈추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완료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읽기만 해. 이렇게 하면은 알았다고 하고 다시 오케이 하면서 글을 읽게 됩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긴 글을 요약하고 활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건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웹사이트 주소가 explainpaper.com 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자, 이 사이트는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요금제가 있기는 하지만 아주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은 무료로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웹사이트에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신 다음에 Get Started for Free를 클릭하시고 네, 이메일로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 제일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Sign in with Google입니다. 저희가 챗GPT든 혹은 그 해외 웹 서비스를 사용할 때 제일 많이 거론되고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는 구글 아이디예요. 그러니까 지메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런 챗GPT든 혹은 이 관련된 서비스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은 여러분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있는 네, 구글 계정,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알고 계시면 이런 사이트에 가입할 때마다 뭐 이메일 인증받고 또 비밀번호 찾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 자체에도 동기화 사용을 해서 네, 그 따로 구글을 항상 로그인할 필요 없이 이미 동기화해서 사용하시면은 더 빠르게 아주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입하기가 끝나고 로그인까지 완료가 되면 자, 지금 업로드 PDF라는 화면이 보이시죠? 자, 이거는 그 chatpdf.com과 사실 약간 뉘앙스가 비슷한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잘 일단 확인해 주시고요. 자, 우선은 제가 구글 검색창에 챗GPT를 검색을 했는데 그냥 챗GPT로 검색하지 않고 뒤에 제가 명령어를 썼죠. 사이트라는 명령어와 그다음에 파일 타입이라는 명령어를 썼는데 사이트 뒤에 나오는 URL을 통해서 그 페이지 혹은 그 도메인 내에 있는 내용만 따로 검색하는 명령어입니다. 네, 그리고 뒤에 보시면 파일 타입 같은 경우는 내가 지정한 그 확장자로 되어 있는 파일만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사이트 뒤에 제가 뭐 co.kr, go.kr, re.kr, ac.kr 뭐 이렇게 국내 도메인이 아니고 gov, 그러니까 미국 정부기관 도메인을 적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파일 타입 콜론 pdf는 pdf 파일로 되어 있는 것만 찾는 거기 때문에 챗GPT를 미국 정부기관 사이트 중에서 pdf 파일로 되어 있는 것만 찾아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메모하셨다가 추후에 구글에서 구글 검색 방법 등이라고 검색하시면 이거 외에도 더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부분을 조금 숙지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로 검색을 한 다음에 결과가 나온 사이트 중에 하나의 사이트에 제가 접속을 했더니 바로 이렇게 네, 챗GPT 관련된 PDF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좀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그 웹사이트에 가서 이 업로드 PDF 형태로 네, 등록을 하면 이렇게 PDF 파일이 이 웹페이지에 등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원하는 구간을 마우스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드래그를 할 수 있어요. 네, 그 쭉 하셔도 되고 딱 그 구간만 이렇게 하시면은 그다음에 explain이 나오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네, 그 부분을 요약도 해주고요. 자, 요약된 내용이 영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글로 보고 싶으실 때는 복사하기 해서 또 번역기, 구글 번역기나 디플, 뭐 팝하고 이런 번역기에 가서 네, 한글로 번역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아래쪽에 혹시 보이시나요? 아래쪽에 보시면 관련 웹사이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PDF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익스플레인을 누르는 순간 그 내용과 그 내용에 관련된 어떤 좋은 정보들이 있는 웹사이트를 얘가 순식간에 찾아서 여러분한테 그 사이트 추천까지 해주는 굉장히 강력한 네, 도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국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찾는 게 그게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해외에 더 많은 좋은 사이트들이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실 영어를 아주 잘 쓰시는 분들도 사실 영어로 되어 있는 웹사이트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이트 자체가 그런 것들을 찾아내 주기 때문에 이 사이트도 여러분들 꼭 북마크 해 놓으시고 네, 자주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창의적인 질문인데 사실 창의적인 능력을, 그러니까 창의성을 키우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 챗GPT에서의 창의성 중에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에 없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은 좀 황당한 질문들 있죠. 뭐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질문들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의외의 답변, 상상하지도 못했던 답변들을 얻으실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의 어떤 좋은 아이디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나 전공 분야라든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분야가 아니고 전혀 알지 못하는 분야의 질문을 던졌을 때 오히려 창의성을 또 키울 수도 있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은 요새 이제 최근에 MBTI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어떤 10대, 20대들이 매우 좋아했다면 지금은 이제 뭐 30대를 넘어서 40대, 50대, 60대 이상 되신 분들도 MBTI에 또 관심이 더 많아지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16개 MBTI 유형을 파스타에 비유해서 각 파스타에 맞는 유형을 설명해 달라고 제가 지금 질문을 던졌더니 네, ISTJ부터 ENTJ까지 16개의 이 유형과 거기에 어울릴 만한 파스타를 추천을 해줬습니다.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좀 재미있는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챗GPT에 접속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면 이제 좌측 하단에 여러분 이름과 그다음에 그 옆에 이렇게 가로로 점 3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을 클릭하면은 커스텀 인스트럭션스라는 항목이 나와요. 자, 그걸 클릭하면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빈칸이 2개가 나오는데, 자, 빈칸의 위쪽은 여러분의 어떤 뭐 지역이나 혹은 뭐 관심사, 뭐 직업, 하고 있는 업무 이런 것들을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챗GPT를 쓸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밝히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챗GPT의 페르소나를 만들죠. 너는 뭐 인공지능 전문가야. 너는 HR 전문가야.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취업 관련된 어떤 정보를 채팅을 통해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제일 좋은 페르소나 중에 하나는 HR 전문가죠. 기업의 휴먼 리소스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팀, 그러니까 HR 혹은 인사팀 전문가로서 답변해줘. 이렇게 하면은 그냥 답변해줘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퀄리티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쪽에 들어가면 되는데, 아래쪽에 보면은 어떤 답변을 받고 싶은지. 근데 이거는 사실 조금 바뀔 수가 있는데, 이 아래쪽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영문으로 검색을 하시면 이 커스텀 인스트럭션 아래쪽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답변을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논문이나 출처를 입혀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근거를 통해서 답변을 받거나, 혹은 답변 받는 텍스트 형식이라든가, 혹은 뭐 프레임워크, 뭐 이 분석 도구를 통해서 답변을 받는다든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야에 따라서 이 답변 받는 스타일이 바뀔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지정해 놓고
매번 그 그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알리지 않더라도 챗GPT가 이 커스텀 인터랙션스에 있는 그 내용들을 계속 매번 확인하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에 대한 토큰도 아낄 수 있고 매번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기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답변을 받거나 챗GPT를 내가 다른 페르소나로 만들 때는 이걸 또 지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도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또 이 챗GPT 질문 자체와 좋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답변 자체 속도도 조금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뭐 상담이라든가 뭐 카운셀링 혹은 뭐 컨설팅, 코칭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람을 통해서 하려면은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챗GPT 자체를 상담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당신은 상담가이자 해결사입니다. 내가 만약 당신에게 정보 요청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사결정을 요청한다면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해달라. 그런데 조건이 있죠. 이거 가로치고 써도 되고 해시태그 조건이라고 해놓고 그 밑에다 하이픈 달고 쓰셔도 되는데 다음 1년 과정을 설명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밑에 1년의 과정을 써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고하라는 거죠. 설명하지는 않고. 자, 첫 번째, 다시 질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당신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이고 혹은 당신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은 지금 가장 얻고 싶은 게 무엇인지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대답을 명료하게 정리해서 짧게 재진술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고민이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질문하고 세 번째, 이 과정을 사용자가 명확하게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 올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서 답변해라. 네. 그리고 이게 도움이 되는지 다시 물어봐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딱 했더니 밑에 보이죠?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사결정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준비하겠다. 어떤 주제나 결정에 대해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첫 번째 질문을 던져달라. 첫 번째 질문,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체중에 대한 걸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체중이 늘어서 고민이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체중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뭔지 물어보죠. 그리고 이러한 체중 증가가 고민이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 세 번째, 이 문제에 대해 정보나 조언이 필요한지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방향으로 더 깊이 알아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려달라. 보통 챗GPT가 이런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가형으로 답변하게끔 유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술을 먹으면서 안주 때문에 체중이 는 것 같고 체중이 늘면은 건강에 좋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 조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때요? 첫 번째 답변, 두 번째 답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답변에서는 체중 감량을 위한 몇 가지 지침을 줬죠.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을 해라, 식단, 음주 제한,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전문가 상담도 필요하다. 이렇게 상담가처럼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담가형의 GPT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할루시네이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네, 이게 환각이란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데 챗GPT에 질문을 했을 때 사실 거짓을 진실처럼 얘기하고 있는 일종의 거짓말이죠. 네, 잘못된 결론을 도출한 상태를 보통 의미하는데 이 할루시네이션의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건 그 유튜브나 TV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사람이 치는 사기와 사기 그릇의 차이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사람이 치는 사기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썼는데 사기 그릇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챗 GPT-4로 업데이트한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잘 해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GPT 3.5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이 할루시네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챗GPT를 쓰면서 보다 정확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5가지를 추천을 해드릴 텐데,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채팅하고 질문하는 그 해당 분야의 지식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익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그 답변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앞으로 이 두 번째가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비판적 사고. 워낙 데이터의 양이 방대해지기 시작했고 내가 따로 검색하지 않더라도 이런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API가 공개됐기 때문에 그 챗GPT 오픈 AI의 API를 갖고 와서 뭐 리튼이라든가 아보카도 메일 같은 국내 서비스들이 계속 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챗GPT 형태가 아니고 로봇이라든가 뭐 자동 항법 장치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계속 사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항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거는 잘못된 정보들이 혹은 거짓된 정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조금은 의심하고 비판적인 사고로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비판적인 이 사고를 키우려면은 3가지를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독서예요. 독서. 근데 독서로 끝나면 안 되고, 두 번째, 읽은 사람들과 혹은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토론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토론한 내용과 내가 읽은 내용을 잘 정리해서 글로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비판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비판적인 사고는 사실 인공지능이 따라오기가 어려운 분야이면서도 그 참과 거짓을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미래 능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는, 자, 아직까지는 이 생성형 AI, 챗GPT를 완벽한 도구가 아닌 보조 도구로 조금 여기는 것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템퍼러처죠. 온도 조절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사이트는요, chat.openai.com이 아니고요, 그냥 openai.com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openai.com으로 접속하신 다음에 여러분 챗GPT 가입할 때 썼던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고, 자, 위쪽에 보면은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죠. 플레이그라운드로 오시면 우측에 템퍼러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1에서 더 올리면 정확성이 높아지는 대신 어떤 이 답변의 양이 좀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걸 반대로 바꿨을 때는 오히려 그 반대 형태로 간다.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출처 예시인데 제가 일단 정리해 봤는데요. 법률, 뭐 의학, 영화, 금융, 기술, 교육, 환경. 이거 의학으로 봐도 되고, 의학과 약이라서 제가 의학이라고 써놨는데,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역할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 따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질문을 하기 전에 이걸 먼저 써놓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커스텀 인스트럭션에 들어갈 내용으로 이거를 쓸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질문에 따라 네가 행동해야 될 역할을 아래 역할 리스트 앞에 보면은 별이 별별별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아래 역할 리스트라는 키워드가 완벽하게 독립이 돼 있어서 안 섞여. 이거를 사실 안 써도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큰 따옴표로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별로 약간 분리시켜 주면은 얘가 잘 안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헷갈려 할 것 같은 단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별을 붙여주시면 돼요. 아무튼 아래 역할 리스트에서 선택해서 그 역할에 맞게 행동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래 역할 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써 있죠. 역할 옆에 쓰인 출처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대답하거나 행동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률, 그다음에 의사나 약사, 금융 전문가, 그다음에 뭐 공학 연구원이자 대학 교수. 근데 그 외에는 좀 역할을 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위키피디아로 제가 써놨죠. 그래서 엔터 딱 누르면 알았다. 아래 역할 리스트에 선택한 역할에 따라서 행동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줬죠. 자, 이렇게 하면은 할루시네이션을 또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제가 그래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에 대한 설명과 수익률, 투자 종목 및 기관별 특이점 등에 대한 최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현재 관점에서 시사점도 알려줘 했더니 피터 린치 월가의 전설 피터 린치가 운영했던 이 마젤란 펀드에 대한 제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답변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루시네이션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알아봤어요. 자, 그 다음에 수정한 결과물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건 제가 인스타그램 광고 형태로 제가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보고서를 쓰거나 혹은 어떤 계획서나 아니면 뭐 보도자료 같은 거 혹은 여러분 뭐 어떤 소개 자료라든가 이거 쓰실 때도 기존에 굉장히 좋았던 내용들을 갖고 있다면 그거를 포함시켜서 쓸 수가 있는 형태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제가 사진 촬영 교육에 대해서 인스타그램 광고 문구를 작성해 달라고 했더니 8개를 만들어 줬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네 번째 있는 걸 참고해서 이제 이렇게 썼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는 사진 촬영하고 싶다면 지금 신청하세요. 누구나 인스타그램에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수정한 거예요. 그냥 예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유사한 광고를 또 하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육 홍보하고 싶은데 광고 문구를 작성해 주되 다음에 예시를 참고해서 작성해 줘. 그래서 예시에는 뭐가 들어가요? 네, 방금 썼던 요 내용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광고 문구를 쓸 때 제가 이미 썼던 그 내용을 참고해서 써주기 때문에 내 말투라든가 내가 이미 만들었던 내용들을 좀 유사하게 써주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어떤 원하는 형태의 컨텐츠에 가깝게 만들어 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질문 보이시죠? 분석 방법을 이 챗GPT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 분석에 대한 프레임워크 종류 알려줘 했더니 제일 뭐 많이 사용해서 하고 누구나 거의 다 알고 있는 수합 분석, 뭐 패스텔, 마케팅 믹스, 여기 보이지 않지만 뭐 KPI라든가 STP 전략 이런 것들을 얘가 쫙 웬만한 분야의 프레임워크를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런 보고서라든가 어떤 그런 이론에 대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수집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려진 기업들 있죠? 상장이 돼 있는 기업, 특히 신문 기사라든가 어떤 애널리스트나 뭐 어떤 그 기자들이 계속 어떤 데이터들을 많이 외부에 오픈했던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보고서가 많은 기업들일수록 이 분석 기법을 대입했을 때 굉장히 정확한 좋은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삼성전자의 마케팅 믹스를 해줘, 뭐 구글의 수합 분석을 해줘, 뭐 네이버의 뭐 패스텔 분석을 해줘, 뭐 예를 들면 LG전자의 뭐 STP 전략을 세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이
더 많은 자료를 넣지 않더라도 어떤 질문의 내용을 길게 늘리지 않더라도 그 관련된 정보들이 워낙 웹에 많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 분석 형태로 그 기업을 잘 분석해서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어떤 정보라든가 특히 이제 웹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 뭐 기업의 CEO의 인사말이라든가 뭐 인재상 뭐 기업 소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좀 챗GPT에 넣어줘야 됩니다. 기사도 찾아서 좀 넣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프레임워크 이 분석 도구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알려진 기업은 그거를 굳이 하지 않아도 굉장히 좋은 답변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한다. 근데 이력서 혹은 자기소개서를 쓸 거예요.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다방면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자기소개서를 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의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어떤 가격 측정 방법이라든가 미래의 먹거리라든가 뭐 전략 등을 이제 분석해서 그걸 자기소개서에 녹여서 혹은 또 더 좋은 제안들을 통해서 이런 자료를 만든다면은 사실 그 HR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냥 평범한 어떤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보는 것보다는 좀 특별하고 좀 다른 차별화된 내용을 볼 수 있죠. 뭐 표지에 폰트를 이쁘게 한다든가 이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거보다는 속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일반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챗GPT를 통해서 그 기업의 어떤 분석 도구들을 활용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또 그런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지만 체계화된 어떤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학교 수학 분석도 해봤고요. 뭐 기타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고, 자, 요거는 제가 이제 대학 교수라는 입장에서 이메일을 한번 써본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대학교 교수야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페르소나는 하지 않았어요. 뭐 아주 중요한 업무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그래서 방학을 맞아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거야. 아래의 조건 등을 참고해서 써줘. 근데 이 조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냥 설명해서 쭉 풀어도 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챗GPT가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은 해시태그를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조건만 들어가지 않고 내용과 출력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건에는 권위적이지만 부드러운 말투. 사실 이거 하기 어렵죠. 그런데 챗GPT는 잘해줍니다. 그 다음에 7줄 정도의 내용, 요게 이제 조건이고요. 그럼 내용에 뭘 넣었으면 좋겠냐? 뜻깊고 유익한 방학을 보냈으면 좋겠다. 취업 준비도 중요하지만 자기 성장에 필요한 소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의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좀 소중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쓰고 싶은데 요거를 잘 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출력은 이메일. 출력에 표로 쓰면 표로 만들어 줍니다. 리스트라고 하면 리스트로 짜주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조건과 내용에 썼던 내용들을 잘 조합해서 이렇게 이메일을 써줬죠. 네, 그래서 이메일도 굉장히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사업기획서인데요. 제가 국가에서 대학을 위한 지원 사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줘라고 질문했더니 연구 장려금부터 해서 마지막에 지역 개발 및 사회 공헌까지 이렇게 쭉 나왔어요. 자, 여기서 저는 1번을 선택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위 내용을 토대로 위에 지금 10가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연구 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아이디어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항목부터 알려주죠. 제목과 요약, 배경 문제, 목표와 가설,
부터 해서 맨 마지막에 불호까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쓰시면 되는데 조금 더 어떤 이 제목부터 불호까지에 쓰는 그 내용을 어떻게 더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위 항목별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좀 전에 이거보다 그 내용이 좀 길어졌죠. 그래서 제목은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혹은 뭐 예상 결과에는 어떤 내용들을 기술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전략을 세워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사업계획서 관련된 이게 이 전체가 다 질문이에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위 내용을 근거로 별별별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 그러니까 챗GPT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영상 제작을 하는 내용을 사업계획서로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그 아래줄에 보시면은 아래의 구조와 내용을 확인해서 그거를 토대로 작성해 달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또 사용된 거는 제목과 요약에 이 대괄호를 썼죠. 대괄호를 쓰면은 그게 구조화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목과 요약의 조건은 이 제작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어떤 기술을 개발할 것인지 일단 한번 요약해 달라고 제가 했고요. 그다음 내용에는 제목과 사업계획서를 조금 요약해 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 배경과 문제정이 쭉 나오는데, 자, 이쪽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연구 및 개발 계획에 보면은 조건 밑에 출력이 있는데, 출력에 보시면은 표로 출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표로 출력을 적으시면은 그 밑에 내용은 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냥 놔두면 텍스트 형태로 나오는데 표로 출력이라고 꼭 쓰시면은 표 형태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예상 결과, 예산, 일정, 또 일정도 표로 출력이고 예산도 표로 출력이죠. 자, 그 다음에 기대 성과, 참고 문헌, 연구진 및 팀, 부록은 그냥 제가 쓰지 않고 구조만 만들었어요. 구조만 만들어도 알아서 써줍니다. 자, 그래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죠. 조건 내용부터 해서 표로 출력의 그 단계,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은 이렇게 예산, 그 다음에 일정, 뭐 이런 것들은 표로 나왔고, 신기하게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이 참고 문헌까지 나왔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뽑아놨을 때는 이런 문헌 같은 경우는 이제 교차 검증을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사업계획서까지 만들어 봤고요. 자, 이번에는 앞의 내용과 약간은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한데요. 해외 웹사이트 자료를 좀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텐데, 자, 사물인터넷으로 제가 검색을 했더니 검색 결과가 891만 개. 이거는 검색할 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물인터넷이라고 검색한 의미와 똑같은 의미로 검색을 할 때 더 많은 양의 결과물을 얻는 방법은 가장 쉽고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어 검색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했더니 65억 7천만 개라는 결과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앞에도 이거 설명드렸죠. 미국 정부기관 도메인 주소. 그래서 인터넷 오브 띵스 사이트 gov 한 칸 띄고 파일 타입 pdf. 네. 그래서 제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어떻게 해요? 이 파일을 ilovepdf라는 사이트에 가서 워드 파일로, 사실 pdf이기 때문에 그냥 드러그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그 텍스트들을 부대해서 조금 더 쉽게 쓰기 위해서 이걸 한 번 더 워드로 저는 변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컨버트를 눌러서 이 pdf 파일을 워드로 변환한 다음에 다운로드 워드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워드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다운로드를 받았잖아요. 근데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자, 받은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복사하는 건데,
요거 그대로 놔두신 상태에서 제가 이제 영어를 아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가 아니고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번역기에 갑니다. 그래서 위 글을 한글로 번역하고 10줄로 요약해줘라는 말을 번역했어요, 영어로. 그랬더니 오른쪽에 보이죠? 이거를 이렇게 복사하게 하지 마시고 놔두신 상태에서 아까 그 워드에 있는 파일, 그 텍스트를 복사해서 챗GPT에 가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러면은 그 워드 파일에 있는 텍스트가 붙었죠. 이 상태에서 Shift 엔터 한두 번 누르시고 방금 복사한 한글로 번역하고 요약해달라는 말을 그 밑에다가 붙이고 엔터 누르면 그 내용을 한글로 번역해서 10개의 줄로 요약해 주죠.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챗GPT한테 그냥 데이터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해외 사이트들에 있는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여기저기서 모아서 여기다 붙여놓고 그거를 종합하고 요약하고 또 변형시키고 번역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검색해서 얻을 수 있는 한두 개의 데이터보다 더 좋은 자료들을 재편집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데이터를 또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또 2시간짜리 강의 콘텐츠로 해달라고 했더니 이걸 또 정리해 줍니다. 정리도 해주고. 자, 그러면은 그 웹페이지에 있는 텍스트라든가 혹은 파일로 되어 있는 거를 뭐 변환해서 한다든가 이걸로만 되는 끝이 아니고요.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요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의 이 확장 프로그램 중에, 이게 발음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트로 포 유튜브라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크롬 웹 스토어에 가서 접속하신 다음에 똑같이 트로 포 유튜브를 영어로 검색해서 크롬에 확장 프로그램 추가하면 설치가 됩니다. 설치하고 그 가입은 한번 해주셔야 돼요, 웹페이지에서. 자, 그러면 이 사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입하고, 사실 그 이 웹페이지에서도 바로 유튜브 영상 링크 갖고 와서 요약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료로 300크레딧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무료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서 링크를 복사한 다음에 아까 웹페이지 있었죠? 거기다 붙여넣기 해서 요약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스마트폰에 똑같은 이름의 앱이 있는데 이거는 확장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 형태로 쓸 때는 유튜브 링크를 복사해서 웹페이지에 가서 붙여넣기 할 수도 있지만,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그냥 이 버튼을 클릭하잖아요. 그럼 바로 웹페이지에 보내서 바로 요약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유사한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크롬 웹스토어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확장 프로그램이에요. 확장 프로그램 이름은 여기 나와 있듯이 랭귀지 리액터, 영어로 검색해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크롬에 그 다음에 확장 프로그램 추가를 하시면 되고. 자, 이거를 설치하면은 이게 영상을 플레이할 때 자막을 입혀서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자막 입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이거를 이렇게 웹으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좌측에는 영문이고 우측에는 한글이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다 보지 않아도, 시청하지 않아도 그 영상에서 나오는 그 오디오를 텍스트로 다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글보다는 영어를 복사하는 게 낫다고 말씀드렸죠. 영어를 복사해서 다시 챗GPT에 가서 붙여놓고 한글로 번역할 수도 있고 요약할 수도 있고, 혹은 이 내용을 갖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제목, 서론, 본론, 시사점, 생각해 볼 문제, 학생들에게 하는 질문 형태로 바꿔달라고 하면 또 바꿔줍니다. 아니면 뭐 자기소개서나 계획서에 이거를 참고해서
요 내용과 더불어 더 써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챗GPT에서만 쓰시는 게 아니고 외부 자료들도 우리가 필요한 형태로 재편집 가공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 이런 확장 프로그램들도 여러분들 꼭 설치하셨다가 사용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최근에 제가 본 기사 중에 하나예요. 이게 지금 이제 11월이 됐지만 이건 이제 9월에 나온 기사인데, 아래쪽에 보면은 작은 글씨로 써 있죠. 인공지능으로 시험 문제를 내주는 인터넷 사이트. 이게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 AI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은 유튜브에서 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소개된 사이트가 나우앤테스트라는 사이트예요. 나우앤테스트. 네,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면 이렇게 시험 문제를 순식간에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사항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챗GPT를 여러분들이 잘 쓰시려면은 여러분들이 채팅하다가 이거는 진짜 내가 이 구조부터 해서 답변을 정말 잘 받았다 하는 게 있으면 그거 좀 모아 놓으시면 좋아요. 나중에 또 쓰실 수 있게. 그래서 그런 뭐 결과물들을 좀 잘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흥미로운 사례라든가 어떤 스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구조화시켜서 모아 놓으시면 되고, 관련돼서 챗GPT를 폴더링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뭐 에버노트나 노션 같이 디지털 메모 도구로 챗GPT 질문을 통째로 옮기는 확장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에버노트에서 노션에서 다시 옵시디언이라는 도구로 많이 옮겨가고 있긴 한데, 최근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은 아직까지 이제 노션을 제일 많이 쓰시니까 여러분들 아직 노션을 쓰지 않으셨다면은 노션 쓰시면서 챗GPT랑 같이 쓰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요새 넷플릭스도 많이 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음악을 이제 들으실 때 뭐 CD 플레이어나 뭐 이런 걸로 안 들으시잖아요. MP3 파일로 듣는데 정말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들었다면 지금은 다 돈 내고 스트리밍으로 들으시잖아요. 넷플릭스도 그렇고. 자, 그런데 챗GPT도 사실 유료로 쓰시면은 더 많이 쓰게 되고, 결국에 더 많이 쓰고 잘 쓰게 되면 그게 여러분 업무나 일상에 분명히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라든가 음악 듣는 서비스가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좋은 거죠. 우리가 그 삶을 좀 재밌고 풍요롭게 사는 것도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이 챗GPT 자체의 이 서비스 자체가 사실 우리의 어떤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수 있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고민해서 뭐 이렇게 그 유료 버전 써보시면은 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자주 쓰게 되는 또 습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 요 페이지를 보시면은 3.5와 4의 차이점을 짧게 정리한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스마트 워크 팁, 스마트 학습 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킵이라는 메모 도구예요. 구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메모 도구인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기본 메모의 경우 그 운영 체제가 바뀌거나, 그다음에 뭐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하면은 복구하거나 또 사용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리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또 동기화되지도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 맥북이나 갤럭시북을 쓰면 동기화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구글 킵을 사용하시면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안드로이드, iOS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서드파티 형태의 앱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구글에서 구글 킵으로 접속하시면 PC 화면에서의
메모장의 모습이에요. 일종의 포스트잇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제가 메모를 열어서 메모를 작성해 봤습니다. 구글 킵에 메모하기라고 쓰고 네, 간단하게 글씨를 써봤고요. 뭐 알림, 뭐 색깔 보정, 그다음에 뭐 이미지 첨부, 뭐 간단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사물 인터넷 자료를 제가 이렇게 캡처했어요. 지금 빨간 박스를 제가 스크린샷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구글 킵에 첨부했습니다. 네, 사진을 첨부한 상태에서 세로 점 3개의 그 아이콘을 선택했더니 좀 전에 없었던 기능이 활성화됐죠. 그게 바로 이미지에서 텍스트 가져오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에서 텍스트 가져오기를 했더니 사진 속에 있는 글씨를 실제 텍스트로 바꿔줬죠. 네,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글, 뭐 영어, 뭐 숫자, 기호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정확하게 가져오고요. 제 경험상 인쇄된 글씨 같은 경우는 한글과 영어에서는 거의 오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자에서는 오타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도 또 동일한 이름의 앱이 있죠. 그래서 앱을 꼭 설치해 보시고요. 컴퓨터에서 그 로그인했던, 가입할 때 사용했던 구글 계정과 동일한 이름으로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구글 킵을 설치하고, 네, 동일한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자, 들어가는 순간, 네, PC에서 작업했던 게 동기화 되겠죠, 바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메모장을 플러스 버튼을 선택해서 여실 수 있는데, 네, 간단하게 메모하신 다음에 사진 찍기 기능이 있어요. 사진을 첨부할 수도 있는데 사진 찍기를 합니다. 자, 컴퓨터에서는 사진 찍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웹페이지에 있는 걸 스크린샷해서 해서 갖고 왔는데, 자, 스마트폰에서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죠. 그래서 사진 촬영을 한 다음에 이걸 첨부하게 되면 동기화가 되고 이 첨부한 사진이 PC에서도 보이게 되고요. 그 후에 우측 상단의 점 3개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에서도 사진 속에 있는 글씨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 인쇄된 글씨였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노트에 손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시잖아요. 펜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러면 그 손글씨도 사진 촬영을 하면 이 구글 킵에서 실제 텍스트로 변환해 줍니다. 단 글씨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알아보실 수 있게 쓰신다면은 생각보다 정확하게 네, 변환을 해준다.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디지털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두 번째 도구는 클로바 노트라는 도구예요. 자, 아마 이거는 최근에 많이 유명해져서 네, 사용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바로 녹음 앱입니다. 녹음 앱.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이 클로바 노트 앱을 설치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은 음성 녹음 혹은 파일 업로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이미 녹음되어 있는 뭐 전화 통화 내용 혹은 뭐 과거에 녹음했던 파일들이 있다면 그걸 불러오실 수 있어요. 근데 아이폰에서는 이 불러오기 기능이 좀 안 되지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되죠. 자, 그래서 음성을 불러오면은 그 음성을 분석해서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새로 녹음하고 싶으시면은 음성 녹음을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뭐 회의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상담, 중요한 미팅, 혹은 어떤 뭐 강연을 들을 때 저 내용을 좀 내가 오래 간직하고 싶다 할 때도 사용을 할 수 있겠고, 아니면 급하게 음성으로 메모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녹음된 음성을 한 번에 3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한 달 동안은 총 1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녹음되면 그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변환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의나 상담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최소한 2명 이상이 참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구분해 줍니다. 참석자가 3명이면 참석자 1, 2, 3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목소리를 통해서 목소리가 바뀌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지정까지 해주고요. 자, 다 녹음이 끝난 상태에서 변환을 하고 나서 컴퓨터에서 클로바 노트를 검색하시면 컴퓨터에서도 동기화해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도 참석자 그리고 점유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더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측에 보시면 AI 요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내용들을 그냥 다 읽어보지 않고도 짧게 요약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요약한 내용이 조금 부실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편집으로 가서 텍스트를 복사한 다음에 챗GPT에 붙여놓고 요약해줘 이렇게 하면은 또 요약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미팅에서 고개를 이렇게 떨구고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막 적는 게 사실은 어떨 때 보면은 쉽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죠. 자, 그럴 경우에 이렇게 클로바 노트를 사용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PC에서도 동기화가 됐기 때문에 소리로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비토라는 앱이요. 자, 그런데 이 앱에 좀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폰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이폰 자체가 통화 녹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넣은 거니까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통화 녹음이 자동으로 됩니다. 통화 앱으로 들어가서 설정으로 가시면 전화 통화를 녹음할 거냐 말 거냐 선택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녹음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녹음된 통화 내용을 우리가 들을 수는 있는데, 이 비토라는 앱을 설치하시면 그 녹음된 전화 통화 내용을 비토가 전부 다 갖고 옵니다. 자동으로 땡겨와요. 그래서 그 음성을 분석해서 텍스트로 바꿔줍니다. 근데 보통 전화 통화 같은 경우는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1대1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메신저에서 대화를 주고받은 것처럼 바꿔줍니다.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고요. 특히 운전 중에 블루투스로 전화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급하게 메모를 해야 되는데 메모지가 없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 비토라는 앱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피엔스 그리고 호모데우스 21세기 재현 이런 책을 쓴 굉장히 유명한 학자죠. 이스라엘의 유발 하라리입니다. 자, 이 유발 하라리는 많은 전문가 기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랍니다. 두려운 미래를 푸는 열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미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발하라리는 항상 답변이 동일하죠. 뭐라고 답변하냐면 그 핵심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알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죠. 끊임없이 변화되는 미래,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성취보다는 그것만의 고집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에 대한 변화, 유연성, 새로운 것들을 빨리 배우고 익히려고 하는 그 유연한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고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혀서 과거 방식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챗GPT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챗GPT에 대한 간단한 정의, 그리고 학습적인 부분, 업무적인 부분들의 사례, 네, 그리고 중간에 들어갔던 구조화와 그 다음에 조건을 쓸 수 있는 해시태그, 그 다음에 거대 언어 모델의 종류들, 뭐 바드부터 챗GPT, AI 웍스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들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질문들도 직접 다 해보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으셔서 업무에 맞는 질문들을 좀 정리해 놓으시면은 업무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생산성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프롬프트와 스마트한 팁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챗GPT 교육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